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마시의 이순남입니다. 130개나 되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공급 과잉으로 수익성 추락이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2030년까지 살아남는 곳은 15개 내외가 될 것이라고 미국의 알릭슨 파트너스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받은 혜택 조건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국 업체들은 밀어내기 판매로 연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살아남기 위하여 수출을 확대하는 업체도 있고 자사 기술을 글로벌 레거시 업체들에게 라이선스 판매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중국 업체들이 기술 제공 현황과 중국 업체의 기술을 이용하여 세계의 기술을 리드하겠다는 폭스바겐의 최근 움직임도 소개합니다. 중국 업체들은 테슬라로부터 애자일 개발 방식과 비용 절감을 하는 방법을 철저하게 빠르게 배웠습니다. 토요타 사례에서 봤듯이 글로벌 레거시 업체들의 시선으로는 이들의 개발 방식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었고 곧바로 따라할 수도 없었습니다. 21년 아우디 경영진들이 지커의 제로제로원을 처음 봤을 때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에 엄청난 위험이 될 것이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중국 아우디 판매 및 마케팅 사장이었던 스테판 페출은 우리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고 판단하여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사에 보고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20년 7월에 그룹 내 6,000명의 엔지니어로부터 구성된 자회사 카리아드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왔지만 실패가 많아지면서 지커 등 중국 로컬 차와 경쟁할 수 없었고 그 영향으로 폭스바겐 그룹의 중국 판매는 계속 감소했습니다. 벤츠와 BMW는 좀 더 관망하면서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었지만 아우디는 독일 기술의 자부심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당장 뭔가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중국 시장에서 쫓겨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아우디는 상해 기차의 기술을 이용하여 공동 개발해야 한다는 협약을 서둘러 맺었습니다. 상해 기차가 제공하는 배터리, 전기 파워트레인, 인포테인먼트 소프트웨어 및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불과 18개월 만에 아우디 E5 스포츠백을 개발했습니다. 23만 5,900위안으로 가격을 낮췄고 모멘타의 자율주행 기술을 채택하면서 30분 만에 10,000대 이상의 계약을 확보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소개했던 토요타의 BG3X와 아우디의 E5 스포츠백 그리고 닛산의 N7 등의 초기 판매 성공 요인에는 공통적으로 중국 로컬 업체의 플랫폼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등 핵심 기술과 전통적인 개발 프로세스를 버리고 새로 채택한 애자일 개발 방식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개발 난관을 뛰어넘고 새로운 전기차를 신속하게 출시하기 위한 중국 기술이 필요한 편이었습니다. 한편 중국 업체들은 국내의 치열한 가격 전쟁과 해외의 무역 전쟁 심화 속에서 추가적인 수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글로벌 업체들에게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중국 전기차 업체들에게는 비교적 작지만 성장하는 수익 흐름을 제공하며 현재로서는 새로운 상호 이익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토요타가 BYD로부터 배운 기술로 중국 시장 반전 모멘텀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닛산도 현지 기술을 활용하면서 반전 모멘텀을 만들고 있습니다. 동풍기차와 공동으로 개발한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인 텐엔 아키텍처를 기본으로 닛산은 N7을 런칭했습니다. 닛산 N7의 8월 판매는 월 10,000대를 넘기면서 초기 판매가 성공적입니다. 반면 독자 기술을 고집해왔던 혼다는 광주 혼다와 동풍 혼다에서 각각 P7, S7이라는 형제차를 출시했지만 중국 고객들의 스마트카로 인정하는 레벨 2 플러스의 NOA 기능도 없는데 가격은 비싸 월 300대 판매도 안 되는 대실패를 맛보고 있습니다. 르노는 2만 유로 이하의 새로운 전기차 투인고를 상하이 연구센터에서 개발해왔습니다. 중국 전기차 엔지니어링 회사인 론치 디자인으로부터 전기차 플랫폼 개발 기술 지원을 받으면서 개발 기간을 21개월로 단축한다고 합니다. 신생업체로는 리오토 화웨이 자동차 부분과 함께 흑자에 성공한 립모터는
스텔란티스로부터 15억 유로를 투자받았고, 스텔란티스와 중국의 지역에서 림모터 차량의 판매 및 생산을 담당하는 합작회사인 림모터 인터내셔널을 설립하여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림모터는 자사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위해서 다른 브랜드들과도 논의 중입니다. 니오의 전략적 투자자인 아부다비 기반의 CYVN 홀딩스는 영국의 스포츠카 제조사 맥라렌을 인수했습니다. 이제 니오의 기술은 맥라렌 전기차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한국의 KGM은 최리의 기술과 부품을 이용하여 렉스턴 후속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이나 인사이드 모델도 곧 출시될 수 있습니다. 포드의 짐팔리 CEO는 최근 샤오미의 전기차 세단 SU7을 칭찬하면서 자주 중국 전기차를 테스트해 왔습니다. 포드 또한 전기차 플랫폼 기술을 제공할 중국 파트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품업체 기술업체로는 화웨이와 모멘타 CATL이 글로벌 자동차 업체와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세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등 주요 부품을 토요타, 혼다 등에게 납품하는 부품 판매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포테인먼트, 자율주행 시스템 등을 장안기차 등 중국 업체에 공동 개발하는 형식으로 판매하는 화웨이 인사이드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동차 업체와 공동 브랜드를 설립하여 상품 기획, 마케팅, 판매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세레스와 공동으로 만든 아이토가 크게 성공하고 있습니다. 모멘타는 자율주행 레벨 2 플러스의 NOA 기술에서 글로벌 자동차 업체에게 판매하면서 화웨이와 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CATL은 포드에게 배터리 공장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 시장을 우회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CATL은 지난 미넨모터쇼에서 베드락 샤시도 공개했습니다. 장기차의 아바트 브랜드 외에 여러 중국 자동차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한 후에 향후 3년 내에 셰시 생산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은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의 실패를 인정하고 23년 7월 샤오펑에 7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샤오펑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2개의 신차를 개발한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중국은 폭스바겐에게 핵심 시장입니다. 폭스바겐은 중국에서 중국을 위해라는 접근 방식을 통해서 현지 기업들과 협력하며 전동화, 디지털화, 자율주행에 집중함으로써 중국의 빠른 기술 발전과 초경쟁적인 자동차 가격에 보조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단순히 샤오펑 플랫폼 활용 전략 외에도 샤오펑의 기술을 활용하여 중국의 전용 전기전자 아키텍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호라이즌 로보틱스와 인포테인먼트 기술은 썬더소프트와 배터리는 고션과 조인트 벤처를 맺으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을 회복하고 미래가 보이는 것일까요? 폭스바겐은 중국 기술을 활용하여 아예 세계 기술을 리드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스바겐의 발표는 단순한 기술 방향 선언이 아니라 이건 패권을 둘러싼 싸움 그리고 체질을 바꾸는 생존 선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중심 전략, BYD의 통합 전장 시스템, 중국 업체들의 빠른 R&D 능력, 이 모두에 폭스바겐이 뒤처져 있다는 자각에서 출발한 전략이었고 그것은 유럽 대표 기업이 직접 인정하고 돌파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우리는 소프트웨어 접근 방식을 변경했으며 중국 파트너들과 함께 획기적인 아키텍처로 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중국에서 매우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 수준에 도달하고 27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배터리 기술과 매우 스포티한 하이브리드 같은 다른 구동계에서도 더 큰 발전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SDB 기술 평가를 보면 글로벌 레거시 업체들과 테슬라와 중국의 신생 업체들과는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BMW의 iX3나 벤츠의 GLC의 SDB 기능 개발에 엄청난 개발비 투자와 오랜 개발 기간이 걸렸음에도 가트너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그만큼 전통 방식의 개발 프로세스에 익숙한 레거시 업체들의 개발 사상 변경도 어렵지만 트럼프 관세와 중국 시장에서의 고전으로 이익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개발비와 개발 기간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중국 업체의 기술 판매는 앞으로도 분명히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 전기차 기술의 상호 이익이 장기적으로 지속될지는 여전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중국 기술을 활용하는 바는 R&D 비용 절감 효과는 있지만 자동차 업체들이 제3자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지속 성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가장 큰 위험은 다른 업체의 기술을 사용하면 자신의 브랜드를 차별화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자사의 기술을 어느 정도로 접목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 위험을 제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폭스바겐도 토요타처럼 중국 업체로부터 배운 기술을 사내에 전파하여 새로운 기술을 확산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폭스바겐이 정말로 기술 리더로 부활할 수 있는지 판단할 핵심 기준은 내년부터 런칭할 폭스바겐 샤오펑 공동개발 모델이 과연 어떤 성능과 가격으로 등장할지, 카리아드가 샤오펑과 리비안의 기술로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정말 테슬라와 경쟁 가능한지, 폭스바겐이 과연 독일의 감성과 중국의 기술을 얼마나 잘 접목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사항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마시의 이순남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